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모았습니다. 미디어잇 주간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애플이 iOS 6 정식 버전을 배포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지도와 한국어 시리, 페이스북 통합, 그리고 전화 등 약 200개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물론 기종마다 지원하는 기능이 약간씩 달라지긴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편리한 기능이 많이 추가됐다는 의견입니다. 배포 24시간 만에 점유율 15%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안드로이드 젤리빈의 경우에는 배포한 지 2개월 만에 1.5%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iOS 6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무엇보다도 지도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큽니다. 구글맵 대신에 들어간 애플 지도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도시의 내용을 상세히 표기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어떤 네티즌은 애플 지도를 보더니 강남이 횡하다고 하면서 강남에 땅 사러 가야겠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애플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수록 더 나아질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iOS 6 구글맵 애플리케이션이 현재 아이튠즈에서 애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언제 승인 날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과거에 구글 보이스가 승인되기까지 1년이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아이폰 5가 국내 전파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직 국내 출시일이 나오지 않았지만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보통 전파 인증에서 출시까지 2주가 걸리는 걸로 봤을 때는요, 다음 달 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28일 출시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아이폰 5는 예판 24시간 만에 200만 대가 판매가 되는데요. 지난번 출시작이죠. 4S보다 2배가 더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전자가 자사 그룹에 사활을 건 옵티머스 G를 출시를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등 그룹의 총력을 쏟은 이 제품은요, 회장님 폰, 소년제 폰, 괴물폰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일단 사양이 최고급입니다. 쿼드코어인 스냅드래곤 S4 프로 CPU하고 2GB 메모리를 담았고요. 카메라는 1300만 화소를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커버율이 완전 일체형 터치 공법으로 두께를 줄이고 터치감을 강화를 했습니다. 실제 디스플레이에 있는 그래픽을 직접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영상을 보면서 멀티태스킹 작업을 하는 큐슬라이드와 두 개의 디스플레이에서 서로 다른 화면을 표시하는 듀얼 스크린 듀얼 플레이 기능도 담았습니다. LG전자는 지금까지 이렇게 대규모로 출시 행사를 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부터 국내 판매가 되는 옵티머스 G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통 3사의 약정 해지 위약금이 지난해에만 3천억을 넘었다고 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이통 3사의 지난 2년간 위약금 수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통 3사가 약정 기간 내 중도 해지금으로 받은 위약금이 3,157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통신사별로는 KT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전병헌 의원은 약정 할인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도입을 비판을 하면서요,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가 지난 8월 말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이죠. 볼라벤과 댐빈으로 인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정된 전남 장흥군과 고흥군, 광주광역시 남구 등 23개 시군구에 개설된 무선국에 대한 전파 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추가로 또 특별재난구역이 선정되면 같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E3, 독일 게임스컵과 함께 세계 3대 게임 전시회로 꼽히는 도쿄 게임쇼가 지난 20일부터 나흘간 열립니다. 콘솔 게임에 주력하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올해는 스마트폰 게임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게임 규모가 지난해보다 약 3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가 미공개 스마트폰 게임 6종을 공개를 했고요. SK플래닛이 T스토어 부스를 열고 오는 11월에 일본에 공개하는 국산 게임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곤혹을 치렀었죠. KT가 불법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공식 발신 번호를 지정하고 문자 메시지 배너 디자인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발신 번호는 016-114-땡땡땡땡이거나 02-720-0114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자에는 올레에서 고객님께 보내드리는 공식 MMS입니다 라는 이미지가 삽입이 되고요. 상담사 실명과 연락처가 함께 전송된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이슈였죠. 안철수 원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특히 IT 업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IT 쪽에 관련이 깊은 전적이 있고요. 그리고 박근혜나 문재인 후보보다는 IT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의 양적 성장과 IT 생태계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를 견제를 하듯이 박근혜 후보가 다음과 NHN 등 그 IT 인터넷 기업을 방문을 했고요. 문재인 후보는 그 카카오톡 제조사죠. 카카오를 직접 방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그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바른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디어잇 한만혁이었습니다.